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크립트 수정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폼 스크립트 샘플 1이라는 화면에서 바로 수정하지 않고요. 먼저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서 샘플로 봤던 화면을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샘플2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열어서 스크립트 변경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값을 세팅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초기값 세팅, 날짜 구하는 이 세팅은 이따가 공통함수를 만들어서 호출하는 방식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밑에 코드 데이터 가지고 오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코드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 한 번의 통신에 하나의 데이터를 받아오게 구성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통신에 여러 개의 코드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코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고요. 직급과 재직 상태를 한꺼번에 가지고 올 겁니다. 서비스 아이디는 SVC 코드라고 그냥 주겠습니다. 그리고 URL은 getcode.jsp 페이지를 호출하겠습니다. getcode.jsp 페이지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게끔 구성을 해준 서비스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서비스 페이지를 호출을 시켜서 직급과 재직 상태에 같이 갖고 오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데이터 받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재직 상태 데이터를 하나 더 받아와야 될 거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구분자를 스페이스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밑에 재직 상태는 필요 없는 스크립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트랜잭션은 비동기 통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직 상태 전체를 표현하기 위한 이 스크립트는 트랜잭션 바로 밑에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트랜잭션에 지정을 해준 콜백 함수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직 상태 전체를 표현을 하는 스크립트 얘를 컨트롤 X 잘라내서요. 콜백 함수에다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콜백 함수에서 코드 서비스 이름은 SVC 코드라고 지정을 했고요. 콜백 함수는 53 라인에 들어가 있네요. 에러 체크하고 요 밑에 서비스 아이디가 SVC 코드에 대한 결과가 넘어오게 되면은 재직 상태 전체라는 데이터를 넣어주겠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화면 온 로드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 통신을 할 때는 동기 통신을 하지 않고 비동기 통신을 하셔야 될 거고요. 통신이 끝난 이후에 처리를 해야 될 로직이 있다. 그러면은 콜백 함수에서 그 이후에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밑에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사원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그 밑에 발령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사원 정보 마찬가지로 비동기로 그냥 통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령 사항은 사원 정보 호출을 할 때 지정을 해준 콜백 함수에서 별도로 호출을 시켜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발령 사항 갖고 오는 스크립트가 요 조회 버튼에도 있었고 저 밑에 그리드 셀 클릭할 때 발령사항 갖고 오고 데이터 셋 로우가 바뀔 때도 발령사항 갖고 오는 중복적인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매번 작성하는 거 말고 별도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조회 스크립트 밑쪽에다가 간단하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dis.fn get a point라고 줄게요. 그리고 발령사항 가지고 오는 트랜잭션 스크립트를 함수 안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발령사항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함수가 될 겁니다. fn get appoint라는 함수는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사원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발령 사항을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디에 콜백이라는 함수에 사원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한 서비스 아이디는 svc get emp 리스트네요. 그러면은 콜백 함수 좀 전에 재직 상태에 표현했던 그 콜백 함수에다가 분기 처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else if svc id가 svc get emp 리스트 즉 사원에 대한 결과가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dis.fn get appoint라는 함수를 호출을 시켜서 발령 사항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올 거고요. 이 함수는 또 어디에도 해주시면 돼요? 그리드 셀을 클릭을 할 때 발령 사항 갖고 와야 되겠죠. 통신을 하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dis.fn get a point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데이터셋의 로우가 바뀔 때도 발령사항을 가지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잭션 스크립트가 아니라 dis.fn get a point라는 함수를 호출을 시켜서 발령사항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작성을 해서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로 NRE 방식으로 실행을 해왔고요. 실행을 했을 때 재직 상태의 전차라는 데이터 제대로 들어갔고요. 직급이라는 코드 데이터도 잘 받아왔습니다. 입사일자 시작일을 지우고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사원 데이터를 받아오고 현재 선택하고 있는 사원의 발령 사항도 가지고 왔고요. 그리드 셀 클릭을 했을 때 클릭한 사원의 발령 사항 가지고 오고요. 데이터셋의 로우 위치를 방향키로 바꿔보면은 마찬가지로 변경된 로우의 사원에 해당되는 발령사항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통신을 하실 때는 비동기 통신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통신 이후에 처리를 해야 될 스크립트는 콜백 함수에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드 셀 클릭 이벤트와 데이터 셋 로우가 바뀔 때 이벤트, 여기에서 발령사항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동작되는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 그리드 셀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셀 클릭이 되면서 데이터 셋 로우가 클릭한 위치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드 셀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릭이 되면서 데이터 셋의 로우의 위치가 변경이 돼요. 즉, 그리드 셀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온셋 클릭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서 데이터셋의 로우도 같이 바뀌다 보니까 온로 포스 체인지드 이벤트도 같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 셀 클릭 이벤트에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해 주지 않아도 그리드 셀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셀이 클릭이 됨과 동시에 데이터셋의 로우도 같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령사항 데이터가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온셀 클릭, 그리드 셀 클릭을 할 때에 스크립트를 지정해 주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면 제가 다른 로우를 선택을 해놓고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얘가 자동적으로 데이터셋의 최상위 레코드가 선택되어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무슨 이벤트가 발생이 돼요? 데이터셋의 온로 포스 체인지라는 이벤트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폴백 함수에서 조회가 되면은 사원 데이터가 조회가 되면은 발령사항을 갖고 오는 이러한 스크립트 마찬가지 주석 처리를 해주더라도 사원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레코드가 최상위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최상위에 있는 발령사항 데이터도 같이 갖고 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콜백 함수의 발령사항을 호출하는 스크립트와 그리드 셀을 클릭을 했을 때 발령사항을 갖고 오는 스크립트는 굳이 필요가 없는 스크립트가 됩니다. 통신을 할 때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 날짜 구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겠죠. 온 로드에 날짜 구하는 게 있고요. 또 어디에도 있어요? 애드 버튼을 누를 때 날짜를 구하는 스크립트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통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놓고 그 공통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넥사크로에서는 공통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넥사크로 라이브러리 파일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당 파일은 상단 파일의 뉴의 스크립트 해당 메뉴에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lib 언더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고 로케이션은 lib라는 폴더에다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피니시 하시게 되면은 빈 에디터 하나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원하시는 형태의 공통함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파일은 왼쪽 lib라는 폴더에 lib 언더바 테스트라는 파일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세 개의 파일이 더 만들어져 있는데 각각의 파일을 열어볼까요? lib common, lib grid, lib util 세 개의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은 lib common에는 간단하게 몇 개의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lib grid, lib util에는 작성된 게 아직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통함수를 추가적으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lib util 쪽에다가 오늘 날짜를 구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this.fn get today 정도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오늘 날짜를 구하는 스크립트는 저희 샘플에 있었습니다. 83 라인 정도의 데이트 객체 생성을 시켜서 오늘 날짜를 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스크립트를 컷 잘라내서 lib util 새롭게 만든 함수에다가 붙여놓고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구해놓고 그 결과를 리턴을 해주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이번 달의 1일을 구하는 거 get first day 정도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오늘 날짜 구했던 스크립트 가져다가 붙여놓고 변수명은 today가 아니라 sday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일자는 그냥 01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리턴을 해주자. 이렇게 오늘 날짜를 구하는 함수와 이번 달의 1일을 구하는 함수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입사일자의 오늘 날짜를 설정을 하자. 그러면은 입사일자의 오늘 날짜를 this.fn get today라는 함수를 호출을 시켜서 넣어주면 되겠죠. 제가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공통함수를. 오늘 날짜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 때 get today라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앞에 fn이라는 프리픽스를 하나 붙여서 만들었어요. 화면에서 발령상 갖고 오는 함수를 만들 때도 get appoint 정도로 함수를 만들어도 되는데 앞에 fn이라고 붙이고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컴포넌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컴포넌트를 의미를 하는 약어를 앞에 붙이고 id를 생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함수를 만들 때도 함수 펑션의 약어 fn을 앞에 붙여주고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get appoint라고 주지 않고 앞에 fn이라는 약어를 붙여서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add 버튼을 누를 때 fn get today라는 함수를 호출을 시키게 정의를 했는데 이 fn get today라는 함수는 화면 내에 있는 스크립트 함수가 아니라 별도의 라이브러리 파일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예요. 근데 스크립트만 보게 되면은 이 함수가 화면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인지 아니면 별도의 라이브러리 파일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함수를 만들 때와 이렇게 별도의 라이브러리 파일에 만들 때 함수의 약어를 구분을 줘서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화면에서는 fn이라는 약어를 많이 주고 함수를 만들고요. 별도의 라이브러리에서는 cfn이라고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lfn이라고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라이브러리 펑션 뭐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별도의 약어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생성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add 버튼 누를 때 호출이 되는 함수는 lfn get today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쭉 보실 때 fn으로 되어 있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화면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LFN으로 되어 있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별도의 라이브러리 파일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는 또 어디에 또 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맨 위에 조회 조건에 this.lfn get first day 함수 호출하시면 될 거고 그 밑에는 this.lfn get today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될 거고 그럼 화면에서는 별도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시켜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호출이 가능하게 위해서는 상단에 라이브러리 파일을 인크루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lib util이라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상단에 인크루드를 해주셔야 그 안에 있는 함수들 호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로드를 했을 때 입사일자 1일 오늘 날짜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입사일자의 기본 디폴트로 오늘 날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또 공통 라이브러리 파일로 뺄 수 있을 만한 게 제일 밑에 보게 되면은 fn grid sort라는 데이터를 정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드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건데 그리드에서 정렬 같은 기능은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능을 매번 화면마다 만드는 게 아니라 해당 기능을 라이브러리 쪽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수부터 시작을 해서 스크립트 끝까지 잘라내서 lib 그리드에다가 붙여볼까요? lib 그리드 붙여넣기 그리고 이름도 lfn 그리드 소트라고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크립트 2에서는 fn 그리드 소트가 아니라 lfn 그리드 소트
그 위에도 lfn 그리드 소트라는 함수를 호출을 시켜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위쪽 스크립트를 보게 되면은 헤드 클릭했을 때 디스플레이 타입이라는 속성 값을 가지고 와서 체크박스면은 전체 선택 아니면은 소트하는 기능을 처리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기능도 내가 매번 화면마다 분기 처리를 해서 작성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기능도 별도의 함수로 생성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 헤드 클릭 안에 있는 이 스크립트를 마찬가지로 잘라내서요. lib 그리드에다가 만들어 볼 건데 먼저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dis.lfn 그리드 헤드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파라미터는 obj와 이 두 개에 받을 거고요. 여기에서 잘라낸 스크립트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lfn 그리드 헤드라는 함수는 그리드의 셀 모양을 갖고 와서 전체 선택을 하든 소트하는 기능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요 안에 전체 선택을 하는 이러한 스크립트 마찬가지로 별도의 함수로 하나 생성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밑에다가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dis.lfn 그리드 체크 올 obj와 이 그리드 전체 선택을 하는 함수를 별도로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체크박스 컨트롤일 때 지정이 되어 있는 요 구현 로직을 요 함수 안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잘라내서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에서는 dis.lfn 그리드 체크 올 obj와 이 그럼 최종 스크립트는 lfn 그리드 헤드라는 함수는 셀의 모양을 갖고 와서 체크박스면은 전체 선택 기능을 하고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고 아니면은 소트하는 기능을 호출하는 거고 이런 형태로 공통함수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주실 때는 기능별로 세세하게 분리를 해서 함수를 생성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드에서 나는 전체 선택 기능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 함수 호출을 시켜서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그리드에 소트하는 기능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 함수 호출을 시켜서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상황에 따라서 전체 선택 또는 소트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요 함수 호출을 시켜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런 형태로 기능별로 약간 좀 세세하게 분리를 하셔야 함수에 대한 활용성이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스크립트 2에서는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dis.lfn 그리드 헤드라는 함수 obj 이 이렇게 호출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최상단에는 마찬가지로 include를 시켜주셔야 되겠네요. lib의 그리드 이렇게 화면에는 내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만 include를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단 다 include를 많이 시키죠. 저희도 일단 다 한번 시켜 놓도록 할게요. include를. lib common, lib test. 지금은 쓰고 있지는 않으나
일단은 include를 한번 다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그레이드 헤더 클릭했을 때 정렬, 전체 선택, 기능 처리가 될 거고 여기에서는 정렬 기능만 처리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자주 사용하는 기능 같은 것들은 이제 별도의 라이브러리 파일을 이용을 해서 공통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투비소프트